이 필라테스 강사님들께서도 저한테 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압구정 라운지에 나가가지고 지금 오는 여자들 중에 일단 4명은 무조건 필라테스 강사가 맞아요. 4명은 필라테스 강사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체능도 여기에 약간 낄 수 있어. 압구정에 가면 대부분 자기들이 예체능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아이돌 연습생이었대. 그러니까 날백수인 애들이 보통 이런 말 하거든요. 날백수인 애들이 보통 하는 말이 필라테스 강사, 이게 거의 반백수예요. 반백수. 그리고 이것도 약간 반백수적인 그게 큽니다. 다음날에 출근을 안 해. 야, 너 일은 언제 하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오빠 나는 프리랜서라서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해. 라는 건 뭐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예체능, 뭐 자기가 뭐 아이돌 연습 생활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몇 번씩 했대. 저기 압구정에서 노는 애들이요, 거의 그냥 그 아이돌 연습생을 했다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옛날에 우리 그 흑수저 집에 가면은 그 태권도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흰 띠인데도 그거 찍을 때는 또 관장님들이 검은 띠 매줘. 그거 알죠? 검은 띠를 매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걸어놓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압구정에 오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돌 연습생. 근데 어떤 기획사의 아이돌 연습생이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분명히 아이돌 연습생인데 지들이 돈을 내가면서 연습을 다닌 약간 그런 애들이 자기들이 아이돌 연습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필라테스 강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압구정 조금만 나가보신 남성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찍고 나서 제가 아는 의사 형님한테 이게 부연 설명을 좀 들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띄워드리면서 각 직업별로 의사분들이 왜 이런 거를 걸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플이 일단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악플에 대한 약간 해명이자 변명과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유치원 교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유치원 교사 어떤 커뮤니티 같은데 이게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제 수명이 한 2년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깔끔하게 짚어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미처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지난주에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실제로 몰랐던 부분인데, 이 유치원 교사라는 게, 저는 애를 안 키워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나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의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을 제가 어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간호사들이 되게 간호조무사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자꾸 간호사인 척을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정말 빡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이 둘은 이 직업의 난이도 자체가 다르죠. 근데 저는 유치원 교사라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지 저는 아예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본 적도 없고 유치원에 보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교사는 간호조무사처럼 이렇게 몇 개월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저의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도요, 유치원 교사가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나이트에 가가지고 만난 여자들이 10명 중에 4명은 간호조무사였고 간호조무사 4명에다가 또 나머지 4명은 유치원 교사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이트 클럽에 가면은.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간호조무사들도 자기들이 다 간호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면 유치원 교사라고 했던 애들도 분명히 그 중에 어린이집에 다녔던 여자들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와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간호조무사들도 아무도 자기가 간호조무사라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자기 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말을 했던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왜 6개월만 하면은 뭔가 자격증을 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실제로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어플 중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1km라는 어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한 10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어플 중에 1km라는 어플이랑 하이데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이거 해보신 분들 많은데, 약간 자기 프로필 이렇게 세팅을 해놓잖아? 그러면은 우리 동네 이렇게 지도가 나와. 그러면은 얘가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km라는 어플에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그 여자가 자기네 부모님이 유치원을 한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너는 직업이 뭐냐 했더니 자기네 부모님 그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가지고 그러냐, 근데 너는 그러면은 전공이 뭐냐 했더니 전공이 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전공도 그런 애들 보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한 몇 개월 공부하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거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한테 유치원 교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유치원 교사라는 거는 그냥 한 몇 개월 그냥 빡세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그 간호조무사분들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 올려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 되는 거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유치원 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거를 딱 읽어볼게요. 유치원 교사는 최소 3,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제, 실습, 교육봉사 등 각종 자격을 채우고 졸업해서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고, 옛날 시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입결도 지금은 높아서 내신 등급도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유아교육과가 대부분이라 진입 장벽이 그렇게까지 약하지만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유아교육과만 수시로 2등급, 최소 3등급으로 생각보다 입결이 세서 유교과가 학교 간판학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서 졸업하고도 임용고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로 이렇게 오해받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억울한 점이 그거예요. 제가 억울한 점이,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의사들이 정리한 골라야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몇 번씩이나 그 영상에서 의사들이 이런 생각이고 나는 이 의사들의 생각을 나는 해석만 해주는 거다, 의사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댓글을 다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간스 유해 기행교 필피레네카를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거의 그냥 제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약간 그런 그런 사람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그리고 무슨 남편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네일아트 샵을 하는데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은 필진이었냐느니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씀들을 저한테 막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조금만 다들 진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런 언급까지 했어. 이거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 있지만 그냥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걸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여기 있는 여자 다 걸르면은 만날 여자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씩이나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지.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쌍욕부터 박는 거예요. 이걸 띄워놓은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진짜 막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진짜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막 약간 그런 건가 봐. 의사들이 정리한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호사랑 이렇게 유치원 교사분들이 되게 힘들게 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는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근데 이렇게 의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수준이 별로 자기들이 한 노력에 비해서는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저한테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2등급에서 3등급은 맞아야 돼서 입결이 빡세다라고 하셨는데, 의사들이 만약에 2, 3등급을 맞아야 돼서 이거는 입결이 빡세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코웃음 칩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 코웃음 쳐요. 2, 3등급이라 가지고 이제 입결이 빡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들이 대체 왜 이거를 썼는지를 저는 정리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응? 그래서 저한테, 아니 그리고 내가 여기 아래에 있는 직업들은 왜 한글로 이렇게 자기 직업을 말하면은 왜 열의를 받냐고 했더니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는 왜 네 직업을 유튜버라고 영어로 말하냐? 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면은 유튜버는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유튜버는 대체 한글로 뭐라 그래야 돼요? 저도 신토불이 제발 우리나라의 직업명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왜 유튜버는 한글로 안 불러주는 거죠? 난 정말 너무 억울하네. 저 좀 제발 한글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영상팔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영상팔이라고 어그로꾼이라고 해주세요. 어그로꾼. 네, 제가 어그로꾼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그로꾼. 저는 어그로꾼이에요.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유튜버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어그로꾼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그로꾼, 어그로로 먹고 사는 어그로꾼일 뿐이다. 그래서 플로리스트 분들도 꽃꽂이를 해서 먹고 사는 분이시고, 헤어 디자이너도 사람들 머리 깎아서 먹고 사는 분이시고, 네일 아트 종사자분들도 사람들 손톱 정리해가면서 먹고 사는 분이신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대체. 그리고 이 필라테스 강사님들께서도 저한테 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라운지, 압구정 라운지라는 데에 한번 놀러 가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 이해를 하실 텐데, 압구정 라운지에 나가가지고 지금 오는 여자들 중에 일단 4명은 무조건 필라테스 강사가 맞아요. 이거는 저는 번복할 생각 없습니다. 4명은 필라테스 강사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체능도 여기에 약간 낄 수 있어. 압구정에 가면 대부분 자기들이 예체능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아이돌 연습생이었대. 그러니까 날백수인 애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날백수인 애들이 보통 하는 말이 필라테스 강사, 이게 거의 반백수예요. 반백수. 그리고 이것도 약간 반백수적인 그게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필라테스 강사가 반백수라는 게 아닙니다. 압구정에서 만나는 필라테스 강사들 보잖아요. 다음날에 출근을 안 해. 야, 너 일은 언제 하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오빠 나는 프리랜서라서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해. 라는 건 뭐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예체능, 자기가 아이돌 연습 생활을 어쩌고저쩌고 막 몇 번씩 했대. 저기 압구정에서 노는 애들이요, 거의 그냥 아이돌 연습생을 했다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옛날에 우리 그 흑수저 집에 가면은 그 태권도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흰 띠인데도 그거 찍을 때는 또 관장님들이 검은 띠 매줘. 그거 알죠? 검은 띠를 매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걸어놓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압구정에 오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돌 연습생. 근데 어떤 기획사의 아이돌 연습생이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분명히 아이돌 연습생인데 지들이 돈을 내가면서 연습을 다닌 약간 그런 애들이 자기들이 아이돌 연습생이었다, 그리고 나는 필라테스 강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압구정 조금만 나가보신 남성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필라테스 강사, 제가 만났던 필라테스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찍고 나서 제가 아는 의사 형님한테 이게 부연 설명을 좀 들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위쪽에 있는 여자들이요, 대부분 제가 지난주에 이 교사들만 자기가 자꾸 의사들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왜 거르냐면은 이 간호사, 그리고 스튜어디스, 유치원 교사, 예체능, 그리고 교사, 이런 분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1등 신부 과목으로 손꼽히는 직업들입니다. 그냥 간호사도 그렇고요, 백의의 천사죠 간호사가. 그리고 스튜어디스도 엄청 남성들의 그 유니폼 그 로망이고, 유치원 교사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예체능은 말할 것도 없죠. 무슨 무용학과 이런 애들 진짜 남자들한테 인기 최고죠. 그리고 교사도 1등 신문감이라고 하죠.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1등 신문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회사원 이런 사람들한테나 1등이지, 의사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까놓고 말해서 또 아닌 건데, 얘네는 그 일반적인 남자들한테 잘 먹힌다는 이유로 그냥 눈이 진짜 하늘로 치솟고 있대요. 눈이 눈높이가. 그래가지고 워낙 일반적인 남성들한테 그런 올려치기를 당하다 보니까 의사들한테도 자꾸 지 잘난 척을 한다는 거야.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찬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걸러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노이로제가 걸려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의사들이 한 말입니다. 의사들이 이분들 콧대 높아도 돼요. 저한테는 콧대 높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 만날 때는 콧대 높으셔도 돼요, 충분히. 근데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도 아닌데 다른 데서 대접을 하도 받다 보니까 자기들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걸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다 걸으면 만날 여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제가 만든 표가 아닙니다. 리섭이 만든 표가 아니에요. 리섭이 만든 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포와서 한 것 뿐이에요. 그 대한민국 100만 유치원 교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여성분들은 다들 어린이집 보육 교사였었나봐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만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쵸, 다 걸으면 독거노인 오인 테크트리죠. 그쵸, 교사는 1등 신부감이 맞아요. 근데 1등 신부감이 맞는데 제가 의사들을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등 신부감 맞습니다, 교사. 그리고 제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거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한번 찍었었던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누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흔히 말하는 속칭 보험팔이십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보험을 파셔가지고 저랑 저희 식구를 먹여 살리셨어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제 앞에서 저를 처음 보는 유튜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험팔이 새끼들은 뭐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이딴 얘기를 했었어요. 다 사기꾼 새끼들이다. 그딴 새끼들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유튜버 분이랑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걔 앞에서 우리 아빠 보험일 하신다라고 했는데 보험팔이셔? 너네 아빠 걸러야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보험팔이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뭐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다 기독교 집안이라니까요. 다 기독교인데 저는 항상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인데도 개독교라고 맨날 까요. 기독교를 목사놈들 믿으면 안 된다고 까고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감을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대놓고 가가지고 뭐 너 유치원 고사야? 너는 실까지 글렀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여유를 갖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들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또 웃자고 하는 소리에 왜 그렇게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무슨 막 키보드에 막 샷건을 치고 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올린 영상도 제가 되게 굉장히 오늘 바빠 죽겠는데 빠듯하게 올렸어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유튜버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을 제가 무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헤어 디자이너 앞에서 대놓고 나 지금 일하기 싫은데 나도 미용이나 배워서 나도 헤어 디자이너나 할까? 이런 적 겪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유치원 교사 하시는 분들 자기 눈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나도 할 거 없는데 나 나이 한 35인데 지금부터라도 유치원 교사 해가지고 유치원 교사는 할까? 나도 너처럼? 막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버한테는 그런다고. 유튜버한테는 막 정말 자기가 할 거 없어가지고 정말 인생 다 망했고 정말로 진짜 막 도저히 할 게 없어가지고 네가 하는 그 유튜버라도 한다는 식으로 나한테 와서 말한다니까? 야 나도 너처럼 유튜버라도 해볼까? 막 이런다고. 근데 나는 아무렇지가 않아. 그냥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누가 간호사 한다고 해가지고 간호사 그거 얼마 벌어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하자마자 유튜버 그러면 그거 얼마 벌어요? 다 이런다니까. 10중 8구가 이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나 유튜버 온 거 너무 짜증나 당장 이직해야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하기 싫다고 해서 제가 유치원 교사분들 앞에 가가지고 저도 유치원 교사나 할까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받는 취급에 비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양호한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참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욕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훌륭한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시기 때문에 불철주야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저희 여행도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또 금메달도 많이 따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분은 빨리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사분들도 청소년들 교육 잘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플로리스트 분들 제가 혹시나 나중에 꽃 사러 가면 괜히 저 미워가지고 장미 가시 같은 거 넣지 마시고요. 필라테스 강사분들 모두가 반백수라는 게 아닙니다. 압구정에 놀러 나오는 여자들만 반백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들 지금 제 머리 정말 이 초딩같이 잘 잘라주셨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잘라달라고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막 잘못된 오해
오해를 받지 않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네일 아트 종사자분들도 저희 와이프 나중에 이제 네일 아트 받으러 가면 잘 해주시고요. 카페 종사자분들도 제가 갈 때마다 괜히 커피 같은 데 침 뱉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사과방송 힘들었네. 아이 진짜. 그래도 오늘은 정말 최초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방송 아니었나요? 예, 솔직히 지금 현타 옵니다.